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 중 일부입니다. 이 시의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 너지만 화자는 오히려 너에 대한 기다림을 설레는 기대감과 행복한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표면상으로는 사랑하는 이가 되겠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절박한 부탁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시 한 구절에 나의 삶을 얹어보고 소소한 격려와 공감을 들을 수 있는 인문학 스튜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문학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교과서적인 삶 박홍철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렇게 어지러운 때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아보기로 마음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홍철의 교과서적인 삶. 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시켜보는 시간이죠. 교과서적인 삶, 박홍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홍철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과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 고등학교 과학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전형적인 이 문과 출신이라서 이 학창 시절에 과학, 수학 이 엄청 힘들어했는데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 운동의 제 1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1법칙 거창하죠? 네, 너무 거창한데요. 1법칙이라고 하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개념 같은데요. 네, 운동의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 관성의 법칙은 이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한 버스가 출발하면 승객들의 몸이 뒤로 쏠린다. 요거는 정지 관성이고요. 네. 그리고 달리던 버스가 이 급정지를 하면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이것은 운동 관성이라고 합니다. 네. 운동의 1법칙은 자연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인간과 자연은 때로는 이제 서로 대비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 법칙이 그 사람의 삶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이종숙 DJ는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어딘가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급하게 가다 보면 차에 연료가 그러니까 기름이 네.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갈 때 있잖아요. 전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역설적으로 멈추게 되더라고요. 와, 되게 철학적인데요. 네. 멈추지 않으면 멈추게 된다. 재미있기도 하고 조금 많이 생각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야 할 때 채우지 않고 가다 보면 차는 결국 멈추게 되는 것인데요. 네. 관성의 법칙이 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 우리는 계속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야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이 적절한 휴식과 스스로의 삶을 위로해야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순간에 완전히 연소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 계속 가다 보면 연료가 떨어지고 번아웃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의 제1법칙, 이 관성의 법칙을 음미해 보면서 관성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비, 그러니까 어떠한 휴식이나 위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통해서 본 우리의 삶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듣고 왔습니다. 내가 번아웃돼서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정말 힘들면 쉬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도 같은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르게 와닿기도 합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수도 있고 꽃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체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구상 시인의 시 꽃자리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 시에서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듣고 오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차세정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되돌아보는 저녁, 공광규. 자동차에서 내려 걷는 저녁 시골길. 그동안 너무 빨리 오느라 극락을 지나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디서 읽었던가.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봐 잠시 쉰다는 이야기를. 공광규 시인의 사연으로 이루어진 시 중 일부입니다. 이 시에서처럼 인디언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몸을 쫓아오지 못할까봐 걸음이 느린 영혼에 대한 배려에서 영혼을 기다려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급한 물살처럼 저절로 휩쓸려가는 건 아닌지 우리도 멈춰서서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잠깐 멈춰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여유를 주는 인문학 스튜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